예, 안녕하세요. 허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녹화 방송으로 대체할게요. 제가 라이브 방송을 평소에 좀 많이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취재 일정도 너무 많고, 또 제가 사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이제 한두 시간씩 하고, 또 준비하는 데만 또 한두 시간씩 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좀, 당분간은 라이브 방송을 하되, 녹화 방송도 좀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대신 녹화 방송은 짧게, 팩트만. 간결하게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 방송 주제는요. 얼마 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조작 수사 방지법이라고 가칭 부를 수 있을까요? 민주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법안을 제정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 거의 주목을 안 했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허재현 TV에서라도 좀 주목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바로 방송 진행할 건데, 요 얘기는 그래도 드려야지. 허재현 기자의 모든 활동과 취재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배너 이렇게 띄워놓는 착한 보험 클리니까 산산순백도 이 제품도 많이 아껴주세요. 고맙습니다. 방송 바로 진행할게요. 네, 진짜 바로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진행할 콘텐츠 어딨지? 여기 있다. 제가 그 가끔 그 제명인의 마을 여기 이제 카페에 들어가서 봐요. 여론도 좀 살펴보고 이제 그러려고. 근데 여기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글이 최근에 올라와 있더라고. 제 조작 날조 수사 방지법 이런 이제 게시글이 있던데 이게 뭐야? 하면서 보는데. 언론이 죽어라 안 쓰는 기사 뭐게가 하나 있다. 뭐냐? 검사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를 위해서 사건을 조작해서 수사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중단해야 된다. 이거 이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말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물론이고 정봉주 의원 그리고 제 이름 써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이 허재현 기자도 지금의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조작 날조 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뭔가 이렇게 그 입법 제안을 민주당에서 이제 최고위에서 발언을 했는데 이걸 언론이 거의 소개를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그런 발언이 있었는지. 이 제명인의 마을 들어와 보고 알았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발언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조작 수사범들, 조작으로 의심되는 사건들, 예를 들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이게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았지만 거기에 이제 가담된 검사들, 특히 이문성, 이시원 전 검사들 전혀 처벌 안 받았잖아요. 심지어 이시원 이놈의 자식은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 윤석열 정부에서 기가 막혀 아주. 아무튼 수사를 안 해. 그래서 면죄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밝혀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수사를 한 당사자들 경찰이 됐건 검찰이 됐건 국정원 수사관이 됐건 얘네들이 현직에 있는 동안에는 이 권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조작한 거를 실토를 할 리가 없지. 오히려 조직에서 보호해주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들은 이제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얘네들이 이제 공직에서 물러나서 이제 얘네들이 힘이 사라진 다음부터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얘네들의 범죄를 밝혀낼 수도 없고 밝혀내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건을 조작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래서 지금 조작으로 의심되는 정치적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꼭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조작이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제가 막 조작 날조라고 막 단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어미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부장으로 윤석열이 임명시킨 그 검사도 사실은 한명숙 사건 때부터 아주 그냥 증언 조작, 그리고 라임 사건, 이런 것들 다 책임자였어. 그런 인간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지금 수사 지휘하고 있단 말이죠. 조작 날조가 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단정해서 지금 막 조작이 벌어졌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단죄를 해야 되고, 또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법이 그죠 공소시효라는 그 한계 때문에 예. 그래서 강력 사건이라든지 여러분, 네. 그런 흉악한 사건들 공소시효 없애버렸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이 조작 날조를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좀 나중에라도 이제 얘네들이 받게 해야 되니까 공소시효를 없애야 된다. 이런 아주 좋은 법안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언론들이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궁금TV 뭐 이런 유튜버가 마침 이런 부분들 잘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발언을 제가 오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셨으면 우리 허재현 TV 가족들이라도 다시 한번 좀 살펴봅시다. 제가 이걸 그대로 틀어드릴게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고위원 한 일주일도 안 됐어요. 발언입니다. 제가 선거 당시에 고발당한 게 또 있습니다. 민영화 반대 페이스북에 몇 글자 썼다고 저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한다고 하면 되지 않냐. 누가 당신들이 한다고 했습니까? 난 반대한다고요. 라고 했더니 고발했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할 수 있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YTN 지분 팔면은 민영화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공사 지분 40% 팔면은 40%만큼의 민간 의사결정이 부과되는 거 아닌가요? 또 카이도 지금 민영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고 이런 국가폭력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교도소 부지에서 유골이 발견됐는데 5.18 형방불명자의 것으로 밝혀진 것 같습니다. 제주 4.3뿐만 아니라 여순 사건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고 정치적 정적들을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들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자들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사람들 추적하고 지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그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습니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자,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이제 곧 준비를 하겠죠. 이건 박수 좀 치고 갑시다, 여러분. 아유, 이게 진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니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아유, 이게 이낙연 때는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이게 또 뭐 과거를 반복하면서 뭐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맨날 이딴 얘기하고, 박근혜 뭐 사면해야 된다 뭐 신년 기자회견 뭐 이딴 거나 하고 그런 그 이낙연 체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아유, 그나마 좀 속 시원합니다. 빨리 추진하세요. 근데 이게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제 5.18 뭐 이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과거 사건도 이제 파헤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진행형인 조작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런 법안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리포액트 기사로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 어미준 검사와 김영일 검사, 예, 이 두 사건 조작의 달인들, 한명숙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김봉현 씨 사건에서도 그렇고 이 라임 사건, 네, 이 증언 조작을 사실상 이제 그 강요한 책임자로 지금 의심받고 있죠. 어미준 씨가. 근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말기에 감찰을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놈의 박범계 법무장관이 아유 일을 안 하는 바람에 결국은 감찰도 안 되고 수사도 안 받고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 얼마 전에. 예. 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인간이 어미준 검사 얘기하는 겁니다. 이 왼쪽에 지금 반부패 수사부장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온갖 수사를 좀 진두지휘하고 있죠. 예.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이 김영일 검사가 또 그러고 있고요. 이건 김영일 검사는 이제 뉴스타파가 밝혔죠. 최근에. 예. 온갖 그 증언 회유 조작. 예. 그런데 이제 이 인간들이 믿고 있는 게 그거죠. 지금 그 김영일은 공소시효가 살아 있어요. 제가 기사에도 써드렸듯이 2025년인가? 그때까지가 살아 있어요. 그 나쁜 짓 한 거.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윤석열의 이제 목줄에 이제 매여 있는 거지. 윤석열이 하라는 대로 2025년 7월이구나. 이때까지 이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일 안 하면은 얘는 이제 수사받아요. 나쁜 짓 한 거. 근데 어미준은 이제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고 올해 3월 말인가 끝났어요. 예. 그래서 공소시효를 중단시켜야 됩니다. 이런 인간들은. 예. 그러니까 흉악범, 살인범들 이런 사람들 나중에 수사해서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왜냐면 그 인간들 이제 해외로 도피하거나 이러면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안 돌아와. 그러면 처벌을 못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방지하려고 얼마 전에 그런 걸 없앤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를. 근데 이런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공소시효 때문에 다 빠져나가. 수사를 얘네들이 이제 현직에 있을 때는 수사를 못 하니까 공소시효 끝나버리는 거지. 얘네들이 퇴임할 때쯤이면. 그럼 단죄를 못 합니다. 이 어미준 이런 애들 한명숙 사건 벌써 10년이 된 사건이잖아. 공소시효가 끝나버렸어. 나쁜 짓 한 거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리포액트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리고 이 김봉현 씨 편지 내용도 다 나오잖아요. 측근 수사관 보호하기 위해서 감찰을 막 중지시키고 온갖 것들. 이 김봉현 씨 편지 김봉현 씨도 제가 조만간 찾아가서 한번 만나봐야 되겠어요. 어미준의 이 흉악함에 대해서. 근데 좀 정부가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나 같은 기자 만나시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이 입법을 새로 해야 된다. 이시원 검사 간첩 조작 사건. 정말 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제가 뭐 다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게 지금 국정원 직원들은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검사들 누구도 처벌 안 받아. 왜? 수사 자체를 안 받으니까. 당시 검찰이 이 유우성 그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에 대해서는 수사를 했는데 이 사건을 직접 수사를 담당하고 담당한 이문성 이시원 검사에 대해서는 그냥 진상조사만 했어요. 여러분 진상조사와 수사 다른 거 아시죠? 진상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휴대폰 들여다보지도 않았어 당시에. 그러니까 정직 1개월로 그냥 끝났어요. 하도 여론이 나쁘니까 정직 1개월 정도 보낸 거야. 그래서 이시원 검사가 얘가 문재인 정부에서 찌그러져 있다가 얼마 전에 화려하게 부활했잖아. 윤석열 정부의 청와대 공직사회 기강 비서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가지고 공소시효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나쁜 짓 한 거. 그래서 흉악범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 조작 날조 수사에 가담한 인간들은 평생 공소시효가 안 끝나도록 그렇게 법을 새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윤원기 검사를 깠죠. 이 사람도 지금 제보자 X가 폭로를 했어요. 더탐사 가서 방송 보세요. 김건희 씨와 연루되어 있는 어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는데 서울 남부지검에서 2016년경에 이런 거를 막 수사를 하다가 나중에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딱 부임을 하니까 그 수사가 갑자기 덮여버려. 그거를 주도했던 인간이 윤원기 검사인 거예요. 제보자 X를 계속 그
교도소에서 불러들여가지고 네가 알고 있는 주가 조작 사건 다 설명해줘. 막 브리핑 해주니까 브라보 박수 치면서 막 따봉 날리고 이랬던 검사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닐 때였으니까 그래서 막 그 수사를 하려다가 갑자기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되자마자 그 사건 이제 그 얘기 하지 마. 딴 거 얘기해. 갑자기 그랬다라는 거 아니야. 이 방송 보세요, 여러분. 윤원기 검사가 태도가 급변했던 그 당시에 그 수사 책임자입니다. 2020년에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이 돼 있고 지금은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랑 같이 지금 손발을 맞춰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시키는 그 법안을 민주당이 이제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걸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 이런 인간들의 직권 남용 행위들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죠? 공소시효가 나중에 이 직권남용이 설사 드러나더라도 공소시효가 7년인가 하여튼 그래요. 이런 그 범죄들이. 그래서 수사를 할 수가 없어 나중에 결국. 왜냐면 우리가 정권을 그죠? 뭐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 어쨌든 5년 이상 5년 정도 갈 거 아닙니까? 수사를 못해 이런 인간들의 직권남용을. 그래서 공소시효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이런 조작 날조 이런 거에 가담한 인간들 또는 직권남용 이런 것들 반드시 해야죠.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좋은 제안을 했는데 언론들이 왜 그런지 보도를 안 해요. 책임진 사례가 거의 없잖아. 공소시효가 끝났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주 옳은 얘기를 했어요. 한국 이걸 왜 책임진 보도를 안 사례가 해?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때문. 여러분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주 좋은 제안. 어떤 의원이 나서가지고 이거 대표 발의하는지 지켜보다가 대표 발의하시면 제가 후원금 모아줄게요. 일 열심히 하세요. 민주당 대표 여러분. 깨어있는 시민들만 믿고 앞으로 2년 민주당 열심히 일해봐. 다음 총선 때 우리가 뽑아줄 거야. 자, 허재영 기자 오늘 짧은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